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내 레벨에 맞는 책이 있고 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잘 메타인지 해보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는 계속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책을 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지금 수준보다 더 높은, 살짝씩 높은 수준의 책들을 읽어야지만 사고력이나 이해력이나 문해력이나 깊이가 생기는데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텍스트 자체가 외국 도서다 보니까 번역 투말투라서 가독성도 떨어질 거고 접속사도 엄청 많으니까 한 문장이 막 세 줄, 네 줄 막 이렇게 되니까 문단 한 단락을 이해하는 것도 이게 뭔 말이지 싶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 능통자가 아니라서 만약에 번역된 서적을 읽어야 된다면 거기에 적응하는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잘 메타인지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책을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는 무리가 없으나 읽는 거 그리고 이해하는데 예전보다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곱씹고 사색해야 되는 게 있다거나 그러면 그 책은 되게 지금 양서인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책은 술술 읽히는 책이요. 이거는 그냥 무슨 책이냐면 우리 팝콘무비라고 하죠. 네, 그냥 시간 때우기에 읽기 좋은 책이에요. 읽으면서 남는 게 항상 그런 것만 느끼실겠죠. 그런 책을 읽으면 역시 내 생각에 맞았어. 다 아는 내용이야. 나의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의 독서였을 건데 그거는 사실 이제 사이클이 생기면서 쌓인다고 해서 내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런 독서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겪고 계신 도전은 되게 건강한 도전이고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본질적인 내용과 실용적인 내용이 이렇게 갈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실용적일수록 그 내용이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책이 실용이 아니라 뭔가 철학적인 담론처럼 느껴질수록 사실 내가 그걸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 피부로 와닿는 격언들이 있잖아요. 속담 같은 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속담들이요. 근데 초등학교나 학창 시절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사업을 할 때는 진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이런 격언들이 피부에 새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야, 이 말이 진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도 그 안에 담긴 함의가 완전 다르게 오잖아요. 그쵸? 딱 한 줄짜리 문장이지만 내가 그 문장으로 사유할 수 있는 내용은 막 10분, 20분짜리 사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린 그 나심 탈렙의 안티프레질 같은 경우에는 책이 두껍잖아요. 그쵸? 그 안티프레질 같은 책은 제가 비유하기에 노자나 장자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노자나 장자는 책 두께가 얇아요. 왜냐하면 그 책은 100%다 비유밖에 없어요. 근데 나심 탈렙은 그 노자 장자에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든 정량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경험대로 이걸 풀어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아직 체현하기 전에 독자가 그걸 읽으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건 뭔 소린지 못 알아듣고. 당연한 얘기가 왜 당연한 건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 맞닥뜨려졌을 때 그러니까 직면했을 때 사유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 문장이 비로소 어떤 의미로 이 저자가 쓴 것인지가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 내용을 읽고 읽은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통한 사유가 없으면 그 책의 지식은 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 미싱 링크가 하나가 있다면 그거예요. 내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의 독서를 하고 계신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미싱 링크가 뭐냐면 그걸 통한 실행이 지금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실행이 가장 쉬운 단위의 실행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기업의 오너로서 내가 팀원들한테 리더십을 행사할 때도 굉장히 좋은 스킬이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내가 책을 읽고 그것을 가장 쉬운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읽은 범위까지 이해된 만큼 내 직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읽어볼수록 되게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책을 덮고 읽은 범위까지 직원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번 설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이해한 범위까지밖에 설명을 못 해요.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런 걸 표현할 때 무슨 비유로 이제 표현을 하고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썼고 이렇게 더듬더듬 기억을 이제 더듬어가면서 설명하는 건 사실 설명이 아니죠. 외운 거지. 그쵸? 이런 유형의 설명이 아니라요.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내 인생에 이것과 준하는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해한 양식대로 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내게 됩니다. 확실하게 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것을 암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제로 시도한 것도 아닌데요. 그것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황에 맞닥뜨려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건 실행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외운다고 그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된 것만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소화된 것만 유사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더듬더듬 책 내용을 생각해보면서 실행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체현된 나의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진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해한 걸. 그래서 이게 분명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식이 지혜가 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최대한 비유와 예시를 많이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핵심은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이 우리의 지향점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지향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검색 엔진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쵸? 검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색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데이터에 키워드로 이것을 검색하면 이제 불러내오는 우리는 그런 인풋되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때려 넣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차피 이런 식으로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그때 뭐라 그랬더라? 이거는 사실 지혜가 아니죠.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보지. 자,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뭐냐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라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 행위를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이해되세요? 지식은 제가 소유와 존재 관점에서 지식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소유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때 경험되는 지식만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실제 행동인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이해를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 결국 내가 인풋하는 정보를 내가 실제 실행하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먼저 지식을 지혜로 만드는 첫 단계는 정보를 모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를 모은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마케팅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럼 일단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아직 없죠. 그러니까 일단 무분별하게 굉장히 방대한 양의 지식을 이렇게 모아요. 이때 중요한 건 편파적이면 안 돼요. 좁은 관점에서 누구 말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한쪽에서 이게 맞다라 그러면 반대쪽의 사람 얘기까지도 들어봐야 되죠. 이렇게 모인 지식이 1단계에서 많이 방대하게 구축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씩 실행해 보는 겁니다. 이쪽 사람 의견과 저쪽 사람 의견을요. 그러면서 이제 지식이 재구축되기 시작해요. 정보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케팅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워크. 뭐냐면 포피 전략이랑 수학 분석 그런 거예요. 그쵸? 보통 마케팅을 우리가 처음 배우면요. 시장 조사를 할 때 포피 그 구색을 맞춰서 시장 조사를 하거나 그냥 SWOT 그 구색에 맞춰서 그 형식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 실행안을 짤 때는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그렇게 참고하지 않죠. 그쵸? 그냥 형식과 구색에만 맞췄으니까. 그건 정보예요. 진짜 지식이 실행이 돼서 지혜가 된 게 아니죠, 아직. 지식이 융합돼서 재구성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시장 조사를 할 때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그때그때 내가 다시 만드는 거예요. 포피에서 뭐 프로덕트나 프라이스만 떼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스왓에서는 내가 강점, 약점만 떼가지고 네 가지 프레임워크로 이 시장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바 조사를 다시 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전술안을 짤 때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실질적인 지식이죠. 실행된 결과가 지혜가 되는 거죠, 비로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배우게 된, 얻게 된 정보들을 지식으로 만들고 그 지식을 지혜로 만들려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으고 재구성하고 융합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실행도 계속 안 되고 언제나 내가 프레임을 다시 재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라리 이렇게 책을 읽으세요. 특히 마케팅 실용서나 요새 유행하는 이런 도구 사용법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전자책 같은 걸 읽으실 때도요. SR이 이렇게 전제하고 책을 읽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한테만 먹혔던 방법이야. 나는 여기서 핵심을 잘 추려가지고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걸 그 독서의 목표로 잡으셔야지만 비로소 실행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없이 그냥 책을 읽잖아요. 그럼 정보들이 그냥 뇌에 하나도 상이 안 미치고 이렇게 그냥 투가 돼요. 정보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걸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이 아무리 500페이지, 600페이지, 700페이지짜리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100페이지짜리 책을 읽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걸 목표로 책을 읽게 되면 남는 게 생기는 거죠. 그건 비로소 나한테 체현된 지식들, 그냥 언제 어디서나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지식들인 거예요. 이걸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과거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 지금 사업을 할 때도요. 계속 누차 저한테도 말씀해 주신 게 강사들이 교육한 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도둑놈 같은 강사들도 만나보셨고 뭐가 사기고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진짜라고 생각하는 지식들도 사실 뭐예요? 뭐에 가까워요? 그 정보들이 양질의 정보라서 진짜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정보들을 선별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개선된 것에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주는 지식들을 찾아 나서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인사이트를 발견해내는 능력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 지향점으로 책을 독서를 하시면 계속 사람이 단단해져요. 내공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는지를 기회가 되면 한번 쭉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독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엄청 독서 경력이 짧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 커서 성년이 돼서 책을 읽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안 읽어서 다 커서 읽었었거든요. 빨간 머리엔 이런 거를 막 다 큰 청년이 누가 읽어요? 갈매기의 꿈 이런 거를 누가 읽어요? 초등학생 때나 읽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저는 그런 걸 못 읽어가지고 다 커가지고 읽었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책을 읽었던 사람보다 제가 읽었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는 거. 쉬는 시간대 책을 읽는 거. 그쵸? 근데 쉴 때 책을 읽으면서 리프레시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고정적으로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만 읽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1시간밖에 책 안 읽어요. 뒷내용이 아무리 궁금해도 1시간 이상 절대 독서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제 삶을 이제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일과 중에 하나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만 읽어요. 언제나 여태까지 쭉 계속. 저는 1시간 동안 그래서 분야별로 책마다 몇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레이 달리오가 쓴 원칙 같은 책이 거의 한 700페이지 정도인데 그 책은 제가 1시간 동안 읽으면 50페이지 정도 읽거든요. 네, 저는 속독을 전혀 못해요. 한 글자씩 이해가 될 때까지 읽거든요. 곱씹어서.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그 책 50페이지 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은 그 책을 12일 동안만 읽으면 돼요. 내가 그걸 모르잖아요. 생산성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12일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써도 700페이지를 다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분량에 압도돼서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가늠을 못하니까 책을 매일 꾸준하게 읽는 게 아니라 집중이 잘 될 때는 몰아서 막 몇 시간 읽었다가 안 될 때는 일주일 동안 독서를 쉬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책을 잡는데 앞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포기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해진 시간을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